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TV의 김현광입니다. 세간항설, 제가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보면은 어느 날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벌레로 변신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 거센 반일 분위기, 그리고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지 않으면 친일이다, 이적 세력이다, 이런 판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친일 분자 이런 그 시뻘건 얼굴에다 시뻘건 글자를 써놓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인데 부산대학교, 부산에 있는 아주 훌륭한 학교죠. 거기 지금 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라는 데에서 친일 매국노 이철순을 어떻게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가서 겁이 난 톤으로 페이스북에다 자기 이야기를 쭉 썼더라고요. 뭔 얘기가 했더니 7월 19일 날 있었던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이용 교수님이 쓴 책, 거기 이제 북콘서트에 이제 토론자로 이제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다음 주네요. 7월 26일 저녁 제 친구 그 이철순 교수하고 저녁에서 서울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서 둘이 저녁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탄핵 제도, 국회 탄핵이라는 것도 엄밀한 무슨 서류나 법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신문에 나온 보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다 이런 식으로 또 헌재에다 넘기고, 헌재에서도 제대로 수사도 없이, 조사 사실관계에 대한 것도 없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정신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제의 건강을 허물어뜨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건국 3.1운동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이다. 또 이런 또 누구죠? 그 양반을 또 김원봉을 또 국군의 뿌리로 해야 된다는 데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나는 학교 수업 시간, 이 친구는 한국 정치가 전공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이 근대화라는 의미에 대해서 애써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적폐 청산한다 그러는데, 당신 지금 완전히 정치권에 있었으면 적폐 원흉으로 지금 몰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뭐라 그러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얘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열린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닫힌 생각만을 가지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수인 나의 생각도 하나인 것이고 여러분 생각도 하나인 것이니까 내 얘기도 여러분이 들어보고 판단을 해라. 이 대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닫혀 있고 어떤 도구마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대학이라는 건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워낙 진중해요. 대학 교수밖에 못할 사람인데 점잖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부산대학교 가서 그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하고 있으니 인품이야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당신 참 위태롭다. 지금 그 박근혜 탄핵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 정통성이 이승만 박정희 있다는 얘기는 이 정권 사람들이 알면 당신 저 치도곤 맞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정치권에 귀신거리기를 했나,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강의 평가하면 항상 제일 좋은 성적 나오고 하는데 날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웬걸, 이 친구가 반일 종족주의 그 책 콘서트에 가서 발언한 내용을 MBC라는 방송이 콕 집어가지고서 이제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사회대 학장실에 나오는 것을 쫓아가면서 MBC 기자가 그날 말씀하신 거 지금 빨리 입장을 밝혀주세요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내가 이 얘기해봐야 괜히 논의가 진전되기보다는 분위기만 안 좋고 할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이 친구가 급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 화장실에 대고서 교수님 뭐 입장을 밝혀주세요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MBC에서 그 보도가 될 시점, 8월 1일 보도가 될 시점에서 미국 가 있느라고 몰랐는데 그 이후로 자기 이메일로 뭐 아주 적개심에 넘치는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뭐 모든 언론들에서 뭐 인터뷰 좀 하자고 하고 해서 그 참 당황스럽다. 자기는 이런 정치적인 견해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학자로서 가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제가 MBC 들어가서 봤어요. 뭔 얘기를 한 거 했더니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뭐 이철순 부산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종군위안부들이 일본 군들에게서 군표를 받았습니다. 돈이 아니고 그 군표를 얼마나 발행했고 어느 부대가 얼마나 소비했는데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종군위안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연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정대비라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쭉 계속 추진해왔던 분들이 너무 탈레반 쪽은 원리주의적인 입장을 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뭐 정대협은 탈레반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부산대학교에는 뭐 플래카드가 민주동문회 이름으로 걸려있고 하다고 해서 이제 신세 한탄하는 그런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지금 그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부산대 사회과학대 학장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발 더 가면 이제 교수직 물러나라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니 대학 교수가 자기 학문적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가 뭐 어떻게 하길래 교수를 해임시킬 수 있냐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유은혜 씨가 이끄는 교육부가 이제 감사를 실시한답니다. 감사를 해서 연구비 뒤지고 뭐 뒤지고 뭐 근태 뒤지고 해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은 대학교에다 교육부가 징계위원회 너 회부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또 괴롭히는 모양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뭐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파시즘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42.195km를 가서 파시즘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42km까지 와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권이 민족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그걸 판결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완벽한 파시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한 이야기도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쪽으로 가면 파시즘 전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왕권 신수설이라는 그 이야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 많이 배웠죠. 왕의 권한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주국가,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권리나 인권이나 김현광 한 자연인의 인권이나 같은 무게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권 신수를 언제까지 믿었습니까? 1910년 고종이 물러날 때까지 우리 조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왕권 신수를 믿었던 겁니다. 지금도 드라마에서는 뭐 황태자와 뭐 왕자가 여염의 여인과 무슨 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끝도 없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왕권 신수술의 유산입니다. 유물이고. 지금 제가 왕권 신수술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우리 미국 독립 선언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천부의 인권을 부여받았다.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거는 국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교수들의 토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걸 국가가 손댈 수 있고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군위안부 문제가 문제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제기를 해야죠. 반인륜적인 범죄 끊임없이 제기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사회적 문제로 걸려있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청구권 협정 그게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973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일본이 그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
중일전쟁 시작하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끼친 해악,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경대학살이 그러죠. 그 중국 사람 남경대도살이라 합니다. 사람을 그냥 개돼지 잡듯이 죽였다 그러는데 1937년 12월 중일전쟁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2월까지 남경에서만, 난징에서만 일본군이 30만 명의 중국군 민간인들을 주로 사살했습니다. 그때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 소위 2명이 누가 중국 사람 100명의 목을 빨리 칼로 자르느냐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때 일본은 자기네들이 중국 인민들에게 끼ach힌 큰 해악들, 전쟁, 거의 뭐 15년에 가까운 그 전쟁,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중국을 식민 지배한 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하냐 할 때 중국 수상 주울레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덕보원, 우린 덕으로서 원한을 갚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란 나라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덕보원으로 끝난 문제였고, 이게 우리는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지금까지 인족 정기 이야기, 뭔 이야기를 하고 했고, 그 종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도 우리가 그 지금 그 일각에서는 뭐 손학규식으로 해결하던데 그게 YS식의 문제 해결입니다. 1992년 집권한 YS 시절에 위안부 문제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할머니들 우리 정부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뭐 연금도 지급하고, 그리고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러다가 또 뭐 한일 관계가 엉망으로 갔는데,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수들에 대해서 문화혁명식으로 조리돌림을 하고 학장실까지 찾아가가지고서 당신 친일파 아니냐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 친구인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용훈 교수 찾아가가지고 MBC 기자가 마이크 들어도 MBC를 지금 정상적인 공정한 언론기관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정권의 홍위병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이 지목하면 쫓아가가지고 친일분자라고 마이크 들이대고 괴롭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 뭐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3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그 참혹한 가렴주고 수탈 학정을 깨트린 게 일본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영훈 교수의 얘기하는 게 이 조선의 참혹하고 능률이 비효율적이고 국민을 가렴주하고 수탈하는 이 봉건 학정을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정리했다. 이 얘기가 이제 일본 내 의한 일본 식민 지배에 의해서 근대화가 촉발됐다라는 그런 논의인 건데, 그건 학문적 논의로 남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너는 왜 친일파 같은 놈이라고 구역질 나는 것이라고 학문의 영역을 정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조국 교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대 초반에 일본 조선이 마오 들어와서 YMCA 연설할 때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하다. 왕이 사라지고 양반이 사라지고 가렴주구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해서 근대화시켰다?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선이 자생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외생적으로 근대화가 넘어왔고, 그 일본 제국주의를 미국이 쫓아내면서 외생적으로 자본주의, 외생적으로 민주주의 헌법이 이식되었다는 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고 민족 정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주관적인 wishful thinking으로 뒤엎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제 친구 지금 또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부산대 사회과대학 학장직 내놔라, 교수직 물러나라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모택동이 이끌었던 문화혁명의 그 비참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친구에게 위로의 인사를 보냅니다.